어제 뭐 보셨어요? 이건 순전히 제 기준이에요. 지난주 가장 재미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140회였습니다. 도쿄올림픽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결방을 했지만 다 방송을 했다 해도 저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140회를 꼽았을 거예요. 그날 초대 손님이 차태현 씨였어요. 차태현 씨가 나오면 무조건 봐야 합니다. 예능에 난무하는 설정 따위는 1도 없이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매번 입증하는 연예인, 자기 몫을 반드시 하는 실망시킨 예가 없는 게스트죠. 이게 평소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은 꼭 찾아보세요. 후회 안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시청률이 3%대였는데 5.3으로 훌쩍 올랐더라고요. 재미있으니까 역시 시청률이 오르네요. 이 텔레비평의 조회수가 신통치 않은 것은 솔직히 재미없어서죠. 차태현 씨가 이번에 KBS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요. 차태현 씨는 드라마를 시작하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물색해 본다고 하네요. 두루 살펴본 결과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가장 적절했다고 합니다. 1박 2일은 서로 불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서 빵 터졌어요. 차태현 씨의 새 드라마는 경찰 수업, KBS 월화 드라마입니다. 이게 경찰 얘기지만 웃음과 감동이 있는, 거기에 학원 로맨스가 더해진 편히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좋았던 건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른이 나오면 나중에 꼭 주인공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드라마가 수작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지난주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이었다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프로그램은 전지적 참견 시점 164회입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게 두세 개의 에피소드를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모든 에피소드가 다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 164회는 아주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천당에 해당되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배우 김재화 씨였어요. 이분이 예전에 TVN 예능 달팽이 호텔에 출연했을 때 삶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구나, 이분 연기에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귀히 여겨야 오를 보물이더라고요. 김재화 씨의 동생이 TVN 드라마 마인의 그 크림빵 언니 김혜화 씨인 건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막내 동생 김승아 씨도 배우였어요. 놀랍게도 세 자매가 종종 화술 수업이며 언어, 연기 스터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날 마이즈너 레피티션 연기 연습 현장을 선보였는데요. 샌포드 마이즈너 연기법은 상대방의 상태에 집중해서, 즉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고 해요. 서로 단답형 대사로 자극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김승화 씨가 몰입해서 영화 버드박스의 산드라 블록 대사를 치는데 언니들도 같이 울컥했고 보는 저 또한 감정이 마구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시청자와 감정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전도연 씨 대사, 김재화 씨가 먼저 하고 다음에 같은 대사를 김혜화 씨가 했는데 물 흐르듯이 유창한 불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김재화 씨와 김혜화 씨의 연기 표현이 서로 다른 것이 신기했습니다. 원작의 전도연 씨 연기, 이어서 김재화 씨, 그리고 김혜화 씨는 2번을 했는데 2번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연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몰랐던 세계를 새로 알게 됐네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보는 내내 느꼈던 건데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 잘난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뭔가에 절실했던 적이 있는가 반성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계획과 결심이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소하더라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실천만이 삶을 바꾸는데요. 흔히 서너시 모이면 별 생각 없이 남의 얘기, 특히 연예인 사생활 얘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재미없으면, 자신 없으면 자꾸 남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임에 나가서 우리 이제 시간을 내서 이게 주제 하나를 정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으려나요?
감동과 여운을 남긴 시간이었지만 사실 전지적 참견 시점의 기획 의도에서는 많이 어긋난 시간이었습니다. 김재화 씨의 매니저 이재덕 씨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본래는 연예인과 매니저들의 관계를 제3자의 시선으로 지켜보자는 것이 전지적 참견 시점의 기획 의도였는데 초기에 이영자 씨의 영자 미식회가 뜻밖의 반응을 얻는 바람에 프로그램의 방향이 먹방 쪽으로 자꾸 흐릅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운전을 하거나 같이 먹거나 먹을 걸 사 나르거나 이 먹방도 기분 좋게 먹는 정도에 그치면 좋으련만 점점 선을 넘으니 문제죠. 선을 넘는 먹방 두 번째 에피소드가 홍현희 씨 편이었는데요. 그 다음 에피소드가 누구 편이냐 하는 질문에 홍현희 씨가 따지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의 감동이 깨지리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로 무리를 빚은 후 크고 작은 실수를 계속해온 MBC가 대회 마지막 날에도 부적절한 해설로 지적을 받았죠. 윤여춘 해설위원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네요. 찬물을 끼얹어 라고 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찬물을 끼얹는다는 표현, 전지적 참견 시점 164회 두 번째 에피소드에 합당합니다. 김재화 씨 편의 진한 감동이 홍현희 씨 편으로 아주 박살이 났거든요. 이 홍현희 씨 편, 요즘 시청자들이 질색하는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먹방과 연예인 친인척의 출연, 천안에서 올라온 홍현희 씨의 심외부와 매니저 황정철, 세 사람이 먹고 또 먹고 탑까지 쌓아가며 먹는 진기 명기 먹방을 펼쳤습니다. 과거 헬스 트레이너였던 황정철 매니저는 이제 아예 먹방 쪽으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기후 이상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에서 기인한다. 부디 먹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었죠. 먹방의 원조는 유튜브입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오히려 양심적인 것이 유튜버들은 계속 먹방만 하잖아요. 반면에 연예인들은 음식 쓸어 넣으면서 먹방 찍다가 그 다음엔 살 뺀답시고 헬스 영상 찍고 그러다가 업체 통해서 살 빼고 살 뺐다고 몸매 드러내며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하고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제 SNS 피드에 얼마 전부터 홍현희 씨의 그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이 홍현희 씨뿐만이 아니라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제발 먹방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7회 배우 김남희 씨 편도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촬영 현장 배우 정재영, 문소리, 안내상 씨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보기 드물게 재미있었거든요. 시청률도 꽤 올랐고요. 그런데 그날은 김남희 씨의 매니저가 예능을 잘못 배웠는지 제작진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 배려 없는 먹방을 계속하다가 시청자의 미움을 샀었죠. 이런 식으로 관찰 예능 한 편이 최상의 감동을 불러오다가 또 다른 한편은 감동 파괴를 넘어서 화를 돋우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본방 시청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조각조각 잘라서 올려놓은 영상 하나를 보는 게 낫잖아요. 지난주 미운 우리 새끼 253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쪽은 반대였어요. 먼저 보여준 한 편은 사람 열불나게 하다가 그 다음 한편은 또 공감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제가 욕을 하면서 본 건 배우 이태성 씨의 아들 이한성 군이 나오는 에피소드였어요. 트로트 신동 임도영 군과 황후의 품격의 아역 배우 오아린 양이 한성 군의 집에 놀러 왔는데 한성 군과 아린 양을 자꾸 러브라인으로 엮는 거예요. 이 처음 보는 사이니까 수줍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표정이며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막으로 난리, 스튜디오에서도 난리 브루스. 나중에 황후의 품격에 같이 나왔던 배우 최진혁 씨가 왔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줬습니다. 이분이 아린 양에게 도영 군과 한성 군 중에 누가 더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세상에 마상에, 아니 누구 하나는 반드시 기분 언짢아질 질문을 어른이 왜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미운 우리 새끼에 맞는 내용인가요? 다음 편은 김희철 씨 에피소드였어요. 김희철 씨가 소시적부터 팬이었다는 김정민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한 그 테이프들을 들고 김희철 씨의 팬심에 김정민 씨가
너 위키백관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변하지 않은 김희철 씨의 뚝심도 놀랍지만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켜준 김정민 씨도 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맙죠. 제가 1992년에 발매된 가수 김성호 씨의 회상이란 곡을 좋아합니다.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이 앨범이 제가 그 당시에 산 앨범인데요. 지금은 물론 음원으로 듣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분이 노래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앨범에도 사진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에 이분이 노래하는 그 회상을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멋지게 나이 들어서, 그리고 그 목소리가 또 감성이 울림이 변치 않아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가 좋아해주면 그 마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민 씨처럼, 이 김성호 씨처럼. 전지적 참견 시점과 미운 우리 새끼도 시청자의 사랑 덕에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찾기에는 너무나 거창하고요. 티나는 홍보하지 말란다고 말을 들을 일도 없고요. 그저 최근에 걸어온 길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여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부탁 하나만 하자면 그대들이 저에게 모처럼 준 뜨거운 감동, 그 자리에서 찬물 끼얹어서 식히는 일만큼은 부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